반갑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끝났는데 살짝 양봉인가요? 네. 뭐 일단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8, 나스닥은 플러스 0.03, S&P 500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내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은 형태의 움직임이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라는 식의 어떤 관망 심리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뭐 중국 지수나 또는 일본 지수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또다시 이제 어제 내린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만 봐서는 뭐 더 빠질 것이다라는 어떤 위협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담 요소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어떤 뭐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도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반등세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제 떨어진 것을 어느 정도 복구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좋은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기도 합니다.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또 너무 크게 떨어진다거나 갑작스럽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형태보다도 어느 정도 완급 조절하면서 서서히 내려갈 확률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시면, 자, 트럼프, 젤렌스키 유럽 정상 다자 회담이 종료되었다. 뭐, 이거, 지금 이게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다자 회담이 종료가 됐다. 요 내용들은 일단,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그 다음에 유럽 주요 정상들, 이 다자 회담을 좀 했었다는 얘기고,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미국이 내세운 부분들은 나토식 안정 보장에 대한 기대감, 진정한 돌파가 될 수도 있다. 뭐 유럽 애들은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유럽 전체에 대한 바리케이트가 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본다면은 또 유럽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냥 열받는 거는 이제 젤렌스키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다음번 회담에서는 뭐 휴전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안전보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매우 큰 진전이고 이것은 진정한 돌파구이며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전후 안전보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도 보호와 안보를 제공하겠다.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안전보장을 유럽도 해주고, 미국도 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이 처음 일어날 때는,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냥 무기만 팔아먹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상주하는 것은 러시아가 또 반대하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네. 걔네들은 무슨 의지죠? 뭐, 전쟁 안 할 거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상주를 하든가 말든가 뭐 큰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지네가 공격받을까 봐 걱정하는 건가요? 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반대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는 좀 더 봐야 되죠. 네. 뭐, 푸틴이든 트럼프든 다들 뭐, 미친놈의 어떤 영역을 뛰어넘은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또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나토의 지원을 받는 약속을 언급했고 향후 수년, 수십 년간 신뢰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대이고 우리의 약속이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내용이 된 거죠. 자, 오케이. 그렇게 된 거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휴전이 필수적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 뭐 국민들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네, 안타까워진 거죠. 네,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하였나가 되는 거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취득을 해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죠.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그 돈바스 지역으로 쭉 연결되는 그 홍해 쪽 그 관련한 홍해가 맞나요? 네, 맞죠. 그쪽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닷길을 완전히 열어버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고, 우크라이나만 네,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그 휴전 협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수도 있다. 왜냐면 뭐 유럽이나 미국이 손을 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것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의 군대를 과연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얘기긴 하죠.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바스 지역 줘버리고, 네, 이런 서방 국가들의 어떤 안전 보장을 약속을 받는다라면 뭐 발전에 대한 가능성도 또 있는 거니까 땅을 주고 할 것이냐. 일단은 뭐 당사자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뭐 윈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동안 네, 죽어간 젊은이들, 그 다음에 뺏기는 땅, 황폐화된 국토, 야,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쟁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졌을 테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좀 가긴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올런지는 이제 봐야 되겠고, 다음번에는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방산주 쪽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에 대한 포인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근데 미군까지 이제 주둔한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네, 한국산 무기를 네, 뭐 방위비 증가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 주 우크라이나 미군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뭐 미국의 바리케이트가 쳐지게 되면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예전에 그 나토 쪽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안전보장 이런 부분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방위비 증가를 얘기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여전히 네, 러시아와의 위협이라든지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이번에 느꼈을 테니까 요쪽에서 네,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자, 일단 방산주 쪽 움직임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망세 이야기 한번 보죠. 우크라이나 회담은 방금 봤고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빅 이벤트. 자, 잭슨홀 미팅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잭슨홀 심포지엄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을 향하고 있다. 9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9월 달에도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8월 달에 관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네, 저쪽으로 적용이 돼버리게 되면, 네, CPI나, 9월 달에 발표된 CPI나 PPI 이런 데 적용이 되면, 그거 발표가 된 다음에, 지금, 요거, 그, 잭슨홀 연설이, 아니, 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의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근데 금리 인하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얼마큼 할 것이냐? 지금 제 생각에는 9월하고 12월 한 두 차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뭐 B컷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두 차례 정도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관세 영향으로 크게 높아져 버리게 된다면 두 차례도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9월은 금리 인하를 한번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 정도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월마트, 홈디포, 타깃 등 주요 소매업체 실적이 연준의 통화정책을 비롯한 향후 경제정책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나쁘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야, 이거 문제 있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메타가 인공지능 부문을 구조조정한다는 소식에 2.2% 밀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는 1% 정도 오르다가 상승세를 일부 반납해서 0.86 소폭 올랐다. 자, 그 다음에 인텔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10%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 이후에 3.6% 정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고, 태양광 관련주는 어제 OCI나 이런 것들 좀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 태양광 관련주가 좀 올랐는데 신규 세금 보조 금에 대한 규정이 예상보다 완화되었다라는 이야기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 지수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겠는가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인텔 살리기, 미국 정부의 지분 10% 취득 논의 중.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가 조금 적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인텔에 제공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분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지분 10%를 취득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10% 정도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조금 산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을 완전하게 뭐 이렇게 부흥시키려는 어떤 형태의 정부 주도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약간의 지분을 사들이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조금 도움 주는 그런 형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면 지분 10%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100억 달러 주고 10% 지분을 받는 거죠. 글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될려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추진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인텔 쪽은 다시 불확실한 모습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면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이 돼서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현재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인텔의 지분 취득을 할 것이다, 이거는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규모가 이렇게 10% 정도로 매우 작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인텔 쪽의 기대감이 커지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들 있고요. 테슬라가 전기차 구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판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테슬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격 깎아준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는데, 가격을 깎아주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게 그거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런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차량 가격은 그대로 나가는 대신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캐시백?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할인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할인 효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차량 판매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 가격을 깎아주겠다라고 했다라면 주가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게. 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아직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모르죠. 인센티브의 내용이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죠. 뭐 배터리 무상 교체를 계속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차량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냥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이제 판매량을 좀 늘리게 된다면, 테슬라에게도 괜찮은 소식이 전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정도. 자, 불닭은 질주를 하고 있고 농심은 주춤하고 있다. 엇갈린 라면주 전망.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원래 위쪽에 있는 것들을 더 좋게 얘기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 최근에 근데 농심 주가가 너무 안 좋죠. 농심 주가 좀 안 좋은데 그 아래쪽까지 떨어진 주식들은 저점 지지만 유지가 되면 일단 되거든요. 그래서 농심 쪽은 이제 지지선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둘 다 똑같아요.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둘 다 현재 가격에 현재 지지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반등이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뭐 둘 다 문제가 없겠지만 상승 추세가 쭉 연결된다면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점, 또 이제 1등을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의 농심의 어떤 반격, 또는 삼양식품이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가격대가 높은 곳에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190만 원대까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5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하반기에 매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이 일단 부진한 상황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원래 좋은 건 계속 좋다고 얘기하고 나쁜 건 계속 나쁘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라인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알게 되잖아요. 고점에 있는 것들과 저점에 지지를 받는 것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계속 상승하는 주식과 저점에서 유지되는 주식, 어떤 게 더 잘 나갈는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 종목 다 중요한 건 지지선을 잘 지키는 거, 현재 시점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거, 뭐 등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 추이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계속 이렇게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준다라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빠져나가기 위한 움직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무조건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약간 반대적인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좀 올랐고 반도체 지수 조금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있고요. 네. 파주 운정 신도시, 스타필드 매장을 선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집 옆에 생깁니다. 도시명 스타필드. 이게 왜 뉴스에까지 다 나오냐?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했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나토군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도 또 웃기는 거죠. 전쟁 안 할 거면은 군대를 배치하든 뭐 로켓을 배치하든 지들이 뭔 상관이야. 그죠? 아무튼 저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인도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50% 미국 관세 표적이 된 인도의 모디 총리가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인 상품, 서비스세, 이 GST의 대대적인 개편 계획안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이 소형차에 대한 부가세율을 18%로 낮췄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 생명보험 세율도 현재 5%로 낮춰놨다. 18에서 5%로 인하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하고 그 보험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나요? 여기 써 있죠. 자동차와 보험주가 강세 보였고 현대차 인도 법인도 8% 이상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인도 쪽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들, 즉 생필품에도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인도 쪽에도 수출을 제법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인도에 대한 이런 감세 법안이 우리나라에 좀 있었으면 좋겠죠. 이제 감세안을 해서 뭔가 좀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 그런 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돈도 풀고 감세까지 하긴 좀 그렇겠지만 돈을 안 풀고 감세를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제 증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그 뭐랄까 엄격한 잣대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그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지금 21일, 네, 내일 모레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요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제 혜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절대 주가가, 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자금들을 다 쫓아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혜택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 쪽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도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미국 쪽이 아닌 다른 해외 지역 쪽에도 이제 뭐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자동차가 지금 네,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의 느낌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씩의 네,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고 출발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네, 항상 말씀드리죠.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바로 서둘렀다가 뒤통수 시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잘 참고하시고 조금 더 천천히, 네,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